네, 더 새롭고 더 매워진 신황희정승 시간입니다.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미디어 전문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 오늘이 어느덧 또 첫 번째 금요일이에요. 그러네요. 불금. 네네. 송년회 분위기는 물씬 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아이가 응급실을 가가지고요. 아, 그래요? 송년회를 응급실에서 시작을 했네요. 그렇군요. 돌이 다 되니까 이제 아이가 한 번은 좀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올 줄 몰랐네요. 응급실까지 갈 정도면 좀 심하게 아픈? 네네. 이제 아이가 괜찮아지니까 제가 좀 아프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악순환이.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네. 신황희정승 이 세 분과 함께 이번 한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상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되고요. 정상 기자가 지금 한 3주간 환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계속 환자네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주가 바뀌면서 이제 4주째 환자 행세를 4주째 환자. 하고 네. 있는데 그래도 기침은 좀 잦아들었는데 네. 네. 아직 좀 목이 목소리가. 좀 아니, 정상으로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서 목소리가 매력적인데요. 감기 걸리니까. 오히려. 네. 저는 평소에 코를 맞고 다녀야 되나 정상근 봐요. 기자님 네. 그 말톤이랑 그 말씀하시는 그 어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 코너 말고도 나오시잖아요, 그죠? 방송 많이 하시죠. 아니, 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나오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대담 그러니까. 대담. 네네. 대담대담에 또 딱 들으면은 편안함을 주고 네. 항상 배우고 싶어. 그래서 더 들어요, 저 찾아서. 심지어 목소리가 저렇게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걸려도. 그러고요. 그렇군요. 네. 네. 아름답네요, 방송이. 네. 아주 갑자기 분이- 몸둘바를 보내서 욕을 해주세요, 차라리. 네. 그렇죠. 욕 듣는 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새. 검찰 수사 관련 소식이 이번 한 주도 또 대한민국을 꽉 채웠습니다. 엊그제 화요일에 나갔던 MBC PD수첩 방송 내용이 이런저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네네. 검찰 기자단과 검찰의 공생관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보신 분들 계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우리 또 정블리 정상근 기자가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죠. 네, 이 방송은 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검찰 기자단을 통해서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기자단 사이에 일종의 유착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기자는 단독에 대한 욕심으로 이 공생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건데. 하지만 형법 제 126조에 따라서 이 네. 피의 내용을 이제 공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연하게 이 검사들로부터 피의 사실이 나오고 또 기자들이 받아 쓰고 대신 기자는 한국기자협회 기자상 등 이 명예를 얻고 이 검사는 추후 인사 과정에서 기자들의 도움을 받는 이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 원인, 이 구조적 원인으로는 이제 네. 검찰 기자단 얘기를 했는데 네. 가입하기도 까다롭고, 네. 어쨌든 기자단 그렇죠. 안에 이제 카르텔이 강하게 형성이 되다 쉽게 보니까 못 들어가죠. 네, 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자단의 어떤 뭐 장점도 있지만 폐해가 워낙 심각해서 예전에 네. 이제 없앤 부처들도 있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되고 있죠. 예전만큼 아니어도.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네, PD 수첩? 봤는데 너무 좀 어떠셨어요?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 막 뭐 부장검사님, 차장검사님 성함이 실제로 나오고 막 다른 음성도 나오고. 음성도 네. 나오고 하니까 와 이게 현실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좀. 황현희 씨는 어땠어요? 검찰이든 뭐 여타 뭐 부처든 간에 이 출입과 이제 취재를 오래 하다 보면 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가? 뭐 그런 경향성이 생기긴 하죠. 라는 생각도 네.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그만큼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사가 많이 나고 네. 그들의 목소리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좀 근본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의결은 어떻게 보면 법정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쪽의 의견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판결이 나기도 전에 왜 한쪽의 의견만 우리가 그렇게 기사로 접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는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시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정상근 기자도 예전에 뭐 어디 출입처 갔을 때 기자단 가입을 해보셨습니까? 뭐 출입 기자로 등록을 해본 적은 있지만 이제 출입처 기자단 안에 들어가본 적은 없는데 이것도 네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처마다. 기자단 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자를 뭐 넣고 뺏고 할 수 있는 뭐 징계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 네. 이 출입 기자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메일 정도나 받을 수 있는 네, 네. 그 정도인 건데 어쨌든 제가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한 매체에 일을 하면서 좀 어느 정부 부처에 좀 자료가 좀 필요했어요. 네, 네. 필요해가지고 그쪽 이제 찾아가서 해당 정부 부처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메일을 발송을 하니까
이 메일을 발송을 할 때 나도 좀 거기에 껴달라. 네. 내 이메일 주소만 넣어달라. 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기자단의 허락을 받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기자 사이에서의 의견이 다 네. 통합이 돼서 이 사람은 들어와도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 기자실이 좁은 기자실을 제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냥 전자 메일을 하나 같이 좀 받겠다는 건데 네. 요거까지 기자단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 네, 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경직된 그 운영 구조가 좀 있죠. 우강명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검찰과 기자단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그 신유진 변호사는 그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는 최근에 만난 선배 법조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형사 단독으로 단독 판사로 일을 할 때 네. 이제 검찰을 많이 꾸짖고 검찰이 잘못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공소장부터 해갖고 왜 이렇게 이제 했냐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네. 그 법원장님이 직접 부르셔가지고 네. 이제 그 얘기가 사실은 검찰을 꾸짖었는데 검찰이 이제 위에다 얘기를 하고 해서 결국은 법원장님한테 들어가서 법원장님이 저 조직을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네네. 좀 조심해라. 네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 그런 불운의 명언까지. 그래서 네. 그 검찰 조직이 엄청 세구나. 왜냐면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장님이라고 하면 이제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장의 나를 직접 불러다가 내가 뭐라고 나를 직접 불러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니까 네네. 그래서 검찰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해줘갖고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그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했는데 이 검찰 조직이 그 사법부에게 그동안 많이 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승태 사건을 계기로 이 피디수첩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반격의 이제 기회로. 반격을 하면서 일단 목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나. 근데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 보면은 사실 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에 그 왜 계단을 쫙 내려오면은 네. 기자들이 싹 몰려가서 그 의견을 듣잖아요. 네. 판결 이후에. 네네. 네. 근데 왜 우리나라는 판결 전에 검찰청으로 다 몰려가서 그쪽의 의견만 들으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네.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이제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의견이 다 맞다라고 전제하에 그 의견을 듣는 겁니까? 뭐 그러면?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 기사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드러났다. 그리고 나서 밝혀졌다는 무죄가 표현을 쓰기 나오면 때문에. 책임을 안 지고 그 이건 검찰 계속 안 다루죠. 그 네네네. 판결 이후는. 그러니까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검찰이 이 피디수첩 방송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검찰은 뭐 차장검사 브리핑이나 이 네. 문자 메시지 같은 이런 공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오보 방지 등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이 당시의 공보 준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공보 활동이다라고 네.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PD수첩이 발언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도 곤란한 뭐 음성을 변조한 복수의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서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을 방송한 것은 검찰 그리고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단도 함께 반박을 했는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 기자들만 이름을 올렸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22명의 기자들이 성명을 냈는데 네. 이 PD수첩은 출처와 진위 여부도 의심스러운 그 일부 인터뷰 내용으로 이 전체 법조기자단을 브로커 등 이 범죄 집단처럼 묘사를 해서 네. 특정 직업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라면서 음.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PD수첩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들 여론은 그렇고요. 또 검찰과 기자들은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죠. 이 PD수첩을 제작하는 우리 박건식 PD 잠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PD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검찰의 반박이나 해당 기자들의 뭐 반박들 뭐 예상은 하셨죠? 아니요, 예상 못했어요. 예상 못하셨습니까? 네. 오, 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이 좋은 취지였기 때문에 네. 조금 기자단이나 출입처 구조를 개선해보자. 또는 이런 건설적 논의가 나오거나 조금의 자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반응은 조금은 당혹스럽긴 해요. 반성하기는 일부 커녕. 이해하는 네. 부분도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입기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땀 흘리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이 조금 덜 된 면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전체 취지가 우리나라가 37개 나라 중에 꼴찌의 언론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출입처 문제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보도자료를 받아 쓰다 보니까 인터넷 포털로 가면 다 똑같아요, 기사가. 네네네. 이렇게 획일적인 상품을 내놓으면서 시청자 또는 독자들에게 이걸 보라고 하는 건 이건 아이러니가 어느 도단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만의 고유 상품을 내려면 사실 이런 출입처 문제나 기자단 문제를 깨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그런 전체 취지를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검찰 측 그리고 기자들 일부 기자지만 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즉각적인 사과 그리고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과를 한다거나 정정 보도 예정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지금 그에 겸해서 언론중재위나 민사소송,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아마 이게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정정 보도나 민사소송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서 이 판결이 한국 사회 판결이 앞으로 출입처나 기자단의 문제에 대한 어떤 가늠자 또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할까? 워낙 이런 관행들이 수십 년간 이어졌던 관행들이기 때문에 기자들 스스로도 개선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을 따르면 돼요. 이미 2001년에 인천지법에서 오마이뉴스가 인천공항에 출입하는 걸 기자들이 거부하니까 가처분 소송을 냈어요. 그때 네. 인천지법 판결이 특정 카르텔에 의해서 어떤 기자를 들여보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 판결하신 판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법원이 스스로 판결한 것을 법원 출입처도 그렇고 검찰도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죠. 왜 법을 안 지킵니까? 그 법을 지키면 정확하게 해결됩니다. 앞으로 추가 취재나 어떤 네네. 방송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그거는 문제. 좀 네.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면 이것이 좀 건설적 화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서로의 비난이나 어떤 협의보다는 이것이 앞으로 좋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언론 신뢰도를 향한 어떤 좋은 시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하나 검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면 중대 수사를 방해하려는 어떤 의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검찰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검찰은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말해야죠. 이것은 정치인이나 점쟁이가 할 수 있는 말이죠. 네네. 앞으로 이렇게 정치 검찰화가 됐거나 이런 걸 반증하는 것이고요. 음. 만약에 출입처의 어떤 기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비판했다고 해서 그런 유착 구조를 마치 중대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검찰이 스스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수사를 해왔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요. 네. 그럼 앞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못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군요. 그건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증거로 말하면 되는 건데 그런 반응 나온 거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런. 네, 최근에 한겨레 칼럼에서 서초 검찰장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스스로 정치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현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PD수첩 제작진들 안위가 걱정됩니다. 향후 정치적, 법적 보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네, 지금까지 박건식 PD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검찰발 단독, 이른바 단독 기사는 끊임없이 매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경향신문 3면에 실린 기사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윤석열, 충심 그대로... 정부 성공 위해서 악역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단독 인터뷰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죠, 정상훈 기자? 저는 인터넷으로 봤는데 이게 네. 제목을 보고 앞에 단독 타이틀을 봐가지고 인터뷰를 한 줄 알았어요, 저도. 네. 인터뷰를 한 줄 알고 대박이다고 그냥 들어가 봤는데 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해 들은 건데 이게 확인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확인할 수 그렇죠. 없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의미도 없어져 버린 얘기예요. 네네.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으면 뭐 의미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윤석열 총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누가 전했다면은 그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크게 실을 필요가 있었나? 이건 사실상 뭐 검찰의 좀 일종의 이제 어떤 여론전에 언론이 네. 함께 복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단독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단독 뭐 아무도 안 쓴 것 같으면 단독. 아 네. 그래요? 심지어 똑같은 예. 내용이 단독으로 여기저기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서로 단독이라고 했는데 사실 한 1, 2분 차이로 네, 올라오는 그렇죠. 기사들도 있죠. 저번에 네. 제 결혼도 누가 단독이라고 싫어가지고 누가 궁금해한다고 그걸 단독이라고 네.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단독을 정하는 거는 이 데스크의 독단으로 그렇군요. 독단. 데스크에서 정했군요. 예, 예. 이루어져 나름의 있습니다. 판정으로. 근데 PD 수첩 보니까 이렇게 띄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으면 이 말은 맞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보도가 또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희정승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조향수님 문자 주셨어요. 정상근 기자님 진짜 참 목소리 좋으셔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 목소리로 한 말씀 해주시죠. 잘 자요 한번 해주세요. 6시 반에요? 6시 반에 조금 이른데요. 일찍 잘 자요. 잘 예. 자요보다는 네, 네. 좋은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감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을 유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0012번님은요. 신유진 변호사가 코너 외치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 되겠죠? 잘 돼야 이렇게. 될 텐데. 그동안은 잘 안 됐다는 얘기도 되기도 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늘 어색해서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유진 변호사 코너 맞죠? 네. 코너 속의 코너. 신유진의 로킥. 다시 해. 안 돼, 안 돼. 네. 아니 좀 뚜껑이 뒤에 이렇게 나오는 뒤에 거였나요? 액센트를 좀 주시면 되고 로켓 딱 이렇게 네. 해주시면은 로켓! 그렇죠, 그렇죠. 네, 신유진 아, 변호사가 네. 평소에 너무- 굉장히 용감하고 그런데 네. 이거 할 때만 갑자기 샤이해져요. 그게 너무 이상하게. 아쉬워요. 갑자기 내성적이게 되세요. 그러니까요. 이 로킥 들으려면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재밌는 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유진 변호사님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네, 오늘 법원에서 치유 법원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의해서 그 판결을 내려온 첫 대상자가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치유라면 이게 뭐 법원에서 치료까지 해준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사실 법원에서 치료를 직접 해주는 건 아닌데 네. 이게 치료적 사법이라고 이거에 관련된 연구가 지금 꽤 많이 쌓였었어요. 네. 지금 2019년도지만 거의 10년 훨씬 전부터도 어. 계속하여 그 재범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네. 높은데 이 범죄에 대해서 단순히 교도소에서 뭐 형기를 복역하면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예를 네. 들면은 개선되지 않는 예, 알코올 네네. 중독자라든지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의한 뭐 아주 극심하지 않은 가정 폭력 계속 이제 잇따른 쉽게 일어나는 가정 네. 폭력 술 먹고 그런 경우는 이게 계속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또 같은 범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단순히 교도소에 실형을 살게 하는 것만 목적이 재범의 위험성을 없애는 게 아닌데 네네네. 하는 그런 논의가 연구가 계속 되다가 네. 이번에 첫 판결을 받은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네.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어요. 아, 도주까지. 네.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집행유 그러니까 뭐 이게 직권보석으로 풀어준 다음에 3개월간 금주에 일을 보고서 성실하게 잘 쓰는가를 봤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우선 직권 보석으로 풀어줘요. 풀어준 다음에 3개월간 이 사람이 성실하게 그 보호 관찰 사항을 이행하는지, 뭐 밤 10시 전에 귀가해서 네.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든지, 그거를 계속 아주 성실하게 이행을 한 경우에 이 사람이 생활 태도가 바뀌었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거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예. 확인하기가 예를 들어 뭐 귀가 시간은 동영상이나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음주 여부는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믿어주는 겁니까? 뭐 집에 10시에 귀가해서 네. 영상 찍고 나가서 다시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다. 이런 것까지 관리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죠.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연구 자체가 이제 오래 누적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무조건 실형을 사는 것만이 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술을 못 마시게 돼서 뭐 알코올과 멀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같은 환경에서 이 사람의 태도가 이제 뭐 단순히 10시 귀가 이것만 지킨 게 아니라 네네. 매일 뭐 반성문도 쓰고 어. 이것에 대해서 뭐 진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했다라고 모든 거를 다 평가를 하는 거죠. 성상진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갱생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판결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문자. 반면에 4478번님은 아무리 그래도 뺑소니 범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반문하셨고. 네. 이 양우님 3개월만 성실하면 되는 겁니까? 또 이런 문자 그래서 주셨어요. 네. 3개월만 성실해갖고 이 사람이 집행유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법원에서 1년간 그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면서 아, 그 10시까지 이후에, 네. 귀가하라고 특별 준수사항을 내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다시 실형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반성문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뭐 반성문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거를 뭐 매일매일 쓴다고 그렇게 반성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알기 때문에 특정 그거, 기간만. 예. 네. 어떻게 보면 뭐 특별 갱생 프로젝트라고 봐도 그렇죠. 근데 되겠네요. 어쨌든 의식을 하게 되니까 어떤 생활 태도의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을 테고.
이 치유 법원 프로그램 근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대상이 가정폭력. 근데 네. 가정폭력이 그냥 단순한 가정폭력보다는 그 실제로 이분도 지금 그 직권 보석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중인데 네. 그 알코올 술 마시고 집에 와서 그 약간 주치를 많이 이제 행패를 부리는 건데 상습적으로.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가족들도 못 견뎌서 막 경찰에 신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법원의 입장은 있는데 네. 또 가족들도 이분이 반드시 뭐 교도소에 있다는 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또 용서해 달라고 또 오히려 또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내고 그러니까 네. 법원도 되게 난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갱생을 하려고 하다가 네. 이런 분들 풀어줬는데 더 큰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런- 이거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예를 들면은 그 뭐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게는 좀 어렵고요. 네네. 뭐 그 분위기가 다 지켜보고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족 구성원들이 다 탄원서를 쓰면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 함께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참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좀 있고 어쨌든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던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보고 그렇죠. 해준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치유법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일 먼저 생기지 않도록 연말 송년회 많은데 제발 음주운전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로 KJ님이 문자 주셨어요. 신 변호사 왠지 노홍철 씨 같아요. 제발 가는 거야. 예. 김정진님, 하필이면 이 문자가 여기에 실패 땡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 유주환님, 황현희 씨한테도 코너 속에 코너 만들어주세요. 정치 개그 이런 거요. 이렇게 아. 또 특별 주문까지. 저는 개그 콘서트에서 하도 코너를 짜가지고 코너로 가면 지긋지긋하네요. 지긋지긋합니까?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상근 기자 차례인데요. 이번에 꼭 짚고 가야 하는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가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했다라는 네네. 소식입니다. 노재현 씨는 지난 8월 5.18 국립묘지를 한번 참배를 한 바 있고 거기 방명록에 사과의 뜻을 쓰기도 했는데 어제 오후 2시경 이 광주 남구 5월 어머니 집을 방문을 해서요. 이 5.18 유공자인 정연애 이사장 등에게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서 광주의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치유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노재현 씨는 5월 어머니 집 방문하기 전에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기념 전시관을 또 둘러보기도 했는데 여기 방명록에는 큰 뜻을 이어가겠습니다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정치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1994년부터 95년까지 이 민자당에서 정치를 했는데 네. 이 대구 동굴 지구당 위원장을 했었고 뭐 네. 국회의원이 된 적은 없고요. 이 정치도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짧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법조 활동을 변호사거든요. 변호사군요. 네. 네네. 그래서 여기 계속 변호사는 아니고요. 미국 변호사라고 해야 됩니다. 네, 미국 미국 변호사. 변호사.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변호사라고 하면 안 돼요. 미국 변호사 또는 미국법 자문사. 아, 네, 그렇군요. 이게 법적으로 또 규정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뭐 사과도 이번이 두 번째고 방명록에 또 김대중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가겠다라고 썼고요. 이 정도면은 뭐 정치적인 행보가 아닐까? 정치인의 행보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후에 꿈이 정치인이 이제 다시 행보를 좀 걷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을까요? 뭐 본인이 뭐 정치 관련해서 뭐 뜻이나 어떤 뭐 생각을 뭐 밝힌 적은 없습니다. 밝힌 적은 없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5.18 그 묘역을 찾아 방문하기도 했고, 네.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유족분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을 찾아가기도 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공개적인 행보인 셈인데, 네네. 그게 이제 정치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미안한 마음에서 사과를 하려고 하는 건지, 네네. 뭐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행보라고 한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좀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50 잔당들이 그런 사과를 한 적이 없거든요. 없죠. 그렇죠. 네. 오히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나마 이제라도 사과를 하니까 김석선님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줘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말 그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다 아니다 뭔가 맥락이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노태우가 용서를 구하는 길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역사 앞에서 증언하는 거다.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는 이런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두환 씨 쪽보다는 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네. 그리고 사실
자신의 어떤 신념이 있고 자신의 뭐 신념이 있으면은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절대 그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잘 안 보이는 게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심리가. 예, 네, 그런데 네. 이 노재현 씨 같은 경우는 어디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뭐 자신이 뭐 사과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제 한편으로 내 편이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일 때는 또 받아들여주는 포용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 아쉬운 점은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장남이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태우 씨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나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그렇죠. 지금 네. 이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이 와서 이제 뭐 그 아버지의 뜻이 좀 이런 좀 사과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근데 얼마 전에 노태우 씨가 이제 회고록을 발간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 5.18의 진범은 유언비어라다라는 말을 써서 또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후벼판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 노재현 씨가 와서 이 회고록에 대해서도 좀 개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그렇습니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진정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태우 씨가 먼저 나서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발포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 알 거 아닙니까? 네, 노태우 씨가 먼저 증언을 좀 하는 게 역사의 죄를 좀 씻는 길이지 않았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를 어떤 분들은 누나 노소영 씨 뭐 이혼 소송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네. 노소영 씨가 그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어요. 네네. 드디어 네. 이제는 보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맞소송을 그 냈는데 이혼을 거부해 왔다가 그렇죠. 지금 그래 이혼해줄게 대신 네. 재산 내놔 이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최태원 회장이 가진 총 재산이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1조 4천억 원이다 청구한 금액이 네. 그게 뭐 현금으로 환산하면은 그 정도를 청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막 인지액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겠냐 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22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인지대만요? 인지대만. 인지대만. 네, 인지대만 22억이 와, 그 종이 하나 붙이는 게 22억이에요? 오. 종이 하나. 나오는데 네.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인지대가 뭡니까, 근데 정확하게? 인지대가 예. 소송을 할 때 이제 법원을 통할 때 이 소송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퍼센트를 해가지고 소송 비용으로 법원에 납부를 하는 거죠. 네. 사실 만약에 그 뭐 1조 뭐 금액이 크다고 더 증거가 많은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많은 증거가 쌓이거든요. 네네. 또 그런 걸 처리하는 인력도 있고 네. 그리고 법원을 그만큼 이용할 때 공짜로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기본적으로 위자료는 3억인데 다만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이 SK 지주회사 주식의 42.29% 요구해서 이게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네. 어떤 분들은 보기에 따라서 이 노소영 씨가 이 정도 금액을 청구한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조금 왜냐면은 청구한 맞아요. 거다.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그러니까 선경그룹이었잖아요. 이 선경그룹이 그렇죠. SK가 됐는데 이 선경그룹이 성장을 했을 때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의심스러웠던 네.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통신사업권도 뭐 예전에 뭐 통신사업권도 이제 그쪽으로 그렇죠. 간 거고,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독점 사업권을 따서 줬는데 그렇게 해서 회사가 성장했던 것을 좀 미뤄봤을 때 이 성경그룹의 이 규모를 키우는데 가장 공헌한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뭐 노소영 씨 아니었겠느냐 좀 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네. 예, 그 텔레콤 관련돼서 성경 쪽에서 그걸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예. 네, 근데 물론 이제 SK 측은 뭐 그것 때문이 아니다. 뭐 그때 네네. 예전에 받았던 거는 반납을 했고, 뭐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사업권을 얻은 거다라고는 하지만 그때 받지 않았으면은 그 돈을 더 어디서 또 모았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이런 소식만 들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예, 이 기여한 금액 몫이 자체가. 크다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그래도 법 쪽에서는? 한편으로는 네. 저는 법정에서 이게 아직 인지대도 안 내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은 또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뭐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하지 말고 정말 법원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만약에 내가 1조 4천억을 청구하려면은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법원에서 한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오히려 예민하네요. 게이트로. 나 사실 이거 줬어 뭐 이런. 네. 이혼 소송이 네. 게이트로 가는 거죠. 청와대에서 이렇게 힘을 써줬다. 그렇죠. 공헌한 게 나와야지 그럼요. 그만큼 더 이제 배분이 되는 거 내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힘썼는데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육공청문회로. 네. 커지겠네요. 예. 청와대로 내조를 했는데 네.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네네. 네, 김대철님이 문자 주셨어요. 금액이 크면 인지대도 많이 내는 게 인지상정 이렇게 문자를 네. 주셨습니다. 야, 또 마지막을 아재 개그로 장식을 하면서 마무리하게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인지대를 많이 내는 게 인지상정. 네, 고생하셨고요.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